자, 저희 애텀이라는 회사는 지금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그런 회사이고, 또 이 사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애터미의 제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데를 알고 있다, 이러시는 분은 절대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시더라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안 쓸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더 싸고 더 좋다는 생각만 드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하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동참을 하겠다고 하면은 목표는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성공이라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 끝나서는 결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고, 시간만 까먹는 거예요. 시간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성공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자, 보통은 사람들이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세 정도까지는 되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 무슨 준비합니까? 공부하죠. 그 다음에 30세부터 60세까지는 되게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90세까지는 되게 이제 노후를 보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30년의 노후를 보내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흉흉한 소문이 돌죠. 여기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 이게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병 들고 돈 없으면은 그거는 이 노후가 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30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40년을 일을 했는데 1%만이 성공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즉 부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부자라 싶은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또 뭐 그런 대로 뭐 박걱정 안 하는 사람은 이제 20명 중에 1명 정도, 나머지 95%의 사람은 실질적으로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밤낮 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했던 학자가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카네기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철광왕이 됐고 지금은 이제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돕고 있습니다. 일찍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런데 자기가 늙어서 내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다시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다시 반드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10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자기는 성공자가 되고 부자가 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것은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필생의 사업으로 잡은 것이 이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는 성공의 법칙, 즉 성공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정한다고 해서 법칙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카네기가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법칙이 된 것이 아니고, 카네기도 원래 있던 법칙을 자기는 발견을 해서 그대로 해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칙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더하면은 결과가 C가 나오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A하고 B를 더했더니 C도 나왔다가 D도 나왔다, 그럼 이게 법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이거를 정북향의 원리다 이렇게 불렀어요. 정북향의 원리.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쪽이 북쪽이다 저쪽이 북쪽이다 하고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북쪽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항상 맞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농장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자연 법칙에 맞도록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는 벼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봄에 모짜리를 해서 가을에 가을거지를 해야만 되는 거지, 가을에 모를 심어 가지고는 절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맞도록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법칙대로 해야만 성공을 하는 거지, 그 법칙을 떠나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공을 했던 사람들, 성공학자들이 밝히는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마치 농장에서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은 대부분이 성공을 해요, 농사에. 그러면은 인생을 살면서도 이 성공의 법칙대로만 살면은 대부분 90% 이상이 성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도 모두가 다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상을 버는 그런 부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농사 짓듯이 쉬워요. 자, 농장에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씨앗을 준비한다. 어떤 사람들은 논을 산다. 어떤 사람들은 농기구를 준비한다. 어떤 사람들은 농자금을 준비한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건지를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쌀을 10가마 거두겠다고 하면은 논을 사든지 겹실을 준비하든지, 그게 쌀을 10가마 거두겠다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문혼을 사게 되고 겹실을 준비하게 되고 논농사를 짓는 농기구를 준비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부를 준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라는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가을거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을에 창고에 쌀 10가마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쌀 10가마가 들어와 있어야만이 그것이 1년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게 가을에 창고로 들어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3년 후에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내가 죽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은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몸이라는 게 있어요. 몸. 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 그 다음에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4가지 요소가 각각 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거는 요 4가지 요소가 골고루 균형 잡히게 다 만족이 돼야만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6이 요구하는 바는 첫 번째 건강하고, 두 번째 오래 살며, 세 번째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요런 이제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요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물은 영이 없어요. 영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영적인 세계를 찾는 거예요. 동물은 이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절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명사회에 데려다 놓은 원숭이들이 제사를 지낸다거나 혹은
뭐 예배당을 만들거나 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밀림 속에 미개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뭔가 영적인 것을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영을 사모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혼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희노애락의 감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잘 어울려져 있어요. 이게 어우러져 있어야만이 진정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떨어져 버리면요, 사람이 냉랭해져요. 예를 들면은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뭐해 하는 것은 사람은요, 속에 사랑이 식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사니까 자녀들이 기가 다 죽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너 잘 사는 꼴을 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더라도 너 잘 사는 꼴을 봐야 되는데 하는 것이 다 부모님들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자분들 본인이 못 사니까 아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성분들 좀 잘 사세요. 그러면 남편 좀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도요, 이런 것 좀 없어요. 야, 돈 버는 일 하지 마. 평생 돈 버는 일 하지 마. 돈 버는 것은 엄마가 다 네 세대에 평생 쓸 돈 다 벌어놓을 테니까 돈 버는 거 하지 마. 돈 버는 걸 하지 말고 정말 남을 위해서 너는 한번 평생을 살아봐. 아니면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돈은 안 되지만은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를 하면서 평생 살아봐.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는 엄마가 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면요, 걔요 돈 잘 벌어요. 나중에 보면. 왜? 남이 안 하는 짓을 하고 있거든. 세상에 없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놀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확 바꿔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배우니까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저는 텔레비전 보다가도요 잘 울어요. 우리 아들들이 아빠 또 울지 그러고 이렇게 봐요. 눈물.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도와야 되겠다고 그러면요, 돈 많이 벌어도 못 도와요. 돈 많이 벌면요, 돈 쓰러 다니라고 바빠가지고 도울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적게 벌 때는 적게 버는 대로 도와야 되고, 많이 벌 때는 많이 버는 대로 도와야 됩니다. 저희 회사는 초창기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했어요. 몇십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2명씩 해서 우리가 우선 학비라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도와 나왔고, 김치도 담아서 이제 동네 어른들 이렇게 나눠드리고, 어떻든 이제 이렇게 이제 벌 수 있는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헌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성공을 하면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